아, 예, 예, 여기 지금 아이디에 안 나와 계셔가지고, 평소에 여기 이렇게 입장되시는 여기 목록에 나오는데, 오늘 이거 목록이 없어가지고, 들어와 계신지 안 계신지, 예, 몰라가지고 여쭤봤거든요. 로그인 정보 없이도 들어오실 수가 있구나. 예, 이제 보이네요. 네, 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예정돼 있던 대로, 3회차 교육방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예정 공지되어 있던 대로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예, 합성 엠벨이었어요. 엔벨로프 예, 엔벨로프는 아는데 합성 엠벨은 뭐냐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합성 엠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차트 설정하는 거하고 검색기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서 실전에 어떻게 또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조금 알아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가 기존에 엔벨로프는 예, 그 차트상에 예, 엔벨로프 설정을 페리어드 20, 퍼센트 20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래 위치 저항선 지지선이 되는 20% 지점 을 지표상으로 설정을 해놓고 차트가 캔들이 이제 보통 하단선 20%에 대이게 되면은 예, 그 매수에 가담을 해가지고 낙폭이 과대된 상황에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반등, 아래 지지선 자리를 두고 이제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는 그런 기법이었죠. 제가 강의로 제일 처음 만들었던 강의 내용이 엔벨로프였어요. 예. 근데 이거는 예, 참, 뭐, 보잘것 없으면 없는 기법이기도 한데, 또 사실 또 오래돼도 쳐다보게 되는 또 그런 기법이기도 해요. 엔벨로프도. 예. 왜냐하면 종목이 급격하게 급락한 종목들은 항상 어딘가의 지지선에 의해서 다시 튕겨 올라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가장 또 중요시 봐야 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예.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종목 기상에 나오는 엔벨로프 낙하에 보면 엠젠 플러스하고 셀러미드가 나와 있어요. 예. 이게 하한선 지지선으로 작용되는 하한선에 20% 약 한 2%, 3% 정도에 근접해 있을 때 종목이 나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다진 않았어요. 엠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예. 약간
조금 더 내려와야 이제 월요일날 장에서 음봉을 주거나 양봉을 주거나 했을 때 이 선에 정확히 돼 있는지 아니면 되지 않아도 예, 비슷한 매수가로 판단을 해서 예, 그걸 이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확히 딱 이 선에 딱 닿는다고 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가서 딱 잡을 수는 없어요. 다이기 전에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 대다수가 20%딱 닿기 전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예, 하위 20% 찾기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종목당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과대 낙폭이 급등을 하는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나 왜냐면 정말 악재가 있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하위 지지선이 되는 20% 라인은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 종목은 다시 반등 자리가 나오는 양봉으로 나오고 또다시 하단선 대면 자동 반사죠.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 다시 양봉이 나오고 그럼 여기도 이제 이건 장중일 거예요. 아마 이런 건 아마 검색식에 나오긴 나오는데 아마 매수 타임을 주지도 않을 만큼 그냥 급격하게 그냥 잠깐 뺐다가 급하게 빠졌다가 바로 이어서 올라가 버린 케이스일 거예요. 이런 경우 아래 꼬리가 달리는 케이스인데 그걸 잡을 수 있으면 또 요만큼의 또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건 좀 제가 볼 땐 잡기가 어렵다고 봐요. 장중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는 놓치는 경우가 많고 아예 그 종목 자체가 매수가 근처 와 있을 때 이렇게 엠비엔처럼 이렇게 나와 주어 있는 경우에 이 길을 보고 접근을 하려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그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한번 좀 지켜보고 아마 제가 이게 한 14,000 한 14,800원? 한 2, 3% 정도가 더 빠져야 돼요. 그 정도 나오게 되면 아니면 뭐 한 14,000원 정도 한 3% 정도만 빠진 거 계산해서 안 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보고 또 보수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 밑으로 내려오면 잡고 아니면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종목도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벨로프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욕심내고 있는 종목 리스트가 20개가 검색기 종목이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합성 엠벨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초가 검색기 자체도 그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또 알아볼 여러 개가 있어요. 20개 그 이름을 뭐 나열을 해보면 백생아리도 있고요. 예, 그리고 좀 그러니까 검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종목기를 통해서 뭐 로봇을 돌려도 될 정도로 로봇이 자동 매수에 그냥 해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도 정확하게 그 검색기가 잡아내주는 포착이 잘 먹어주는 수익률이 나와주는 그런 검색기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중에 하나이고 그 이후에 알아볼 또 목록 중에
신 나이키 아니면은 뭐, 더블, 더블 볼린저,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오투 골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20개 정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합성 엠벨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 최근에 아마, 예, 그 합성 엠벨을 제가, 예, 이 장중에 리딩상에서 좀 켜놓고 나오는 종목들을 한 몇 차례 매수가를 좀 들여봤었을 거예요. 한 며칠 좀 지켜봤었는데, 예, 예, 셀럽에도 최근에 한 두 번 드렸을 것 같아요. 네, 두 번 드렸는데, 한 번은 뭐 한 4%인가 첫날인가 4% 정도, 예, 반등 나왔었고, 이후에 또 한 번, 예, 2120원대로, 2000원대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드렸을 때에는, 예, 또 지지 반등 나와서 고가까지 한 2,300원까지 올라갔었죠, 또. 예, 한번 올라갔다가 또 빠진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 딱 뭐, 대중은 없어요. 그게 꼭 뭐, 당일이다, 이길이다, 예. 근데 그 흐름을 캐치하자는 거죠. 우리 얘기하는 거는, 예. 수익 구간이 한 10% 정도만 나와도,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셀러메드도 분명히 당일날 제가 2,020원인가 드린 이유 한 2,200원 선에서 10% 정도 제가 말씀드렸었을 것 같아요. 예, 수익권이 분명히 나왔던 종목이었고,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전혀 이 종목을 잡을 수가 없을 뿐더러, 예, 이게 차트 설정이나 검색 기상에 나타나주지 않으면, 예, 그냥 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예, 그냥 점점 주가가 빠지잖아. 이제 하방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게, 그거는 이제 일단 종목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근데 누군가는 그런 종목을 그 하이에나 같이 주워 먹으려고 덤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차트 설정상에서는 보시면 이 영역이에요. 지금 이 노란선 라인 예, 에 있는 부분이 합성 엠벨에 되어 있는 우리가 예, 그 원리는 비슷해요. 예, 엔벨로프랑 비슷합니다. 이 라인에 닿으면 그거는 이제 낙폭과대로 보고 주가 많이 빠진 거라고 보고 일반상으로 이제 이 아래 내려오는 거를 차트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표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합성 엠벨이라는 거는 엔벨로프 두 개를 지지선 두 개를 교차시켜서 내려오는 이 종목을 일반상 편하게 보고 그리고 이 지지선에 대한 두 개의 수치 자체를 예,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목을 한번 몇 가지 이렇게 둘러볼게요. 저는 이제 코스닥 위주로 보니까 예, 둘러보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예, 많으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조금 더 많으면은 저도 이렇게 보여요.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근데 우리가 공략하는 합성 엠벨 자체는 우리가
이걸 사서 더 빠지겠다 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그 기법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걸 사서 여기에 샀는데 아, 더 빠질 것 같아. 한 10%는 빠져야 되나? 5% 빠질려나? 근데 예, 낙폭 우리가 예, 순실권으로 내주고 베팅해야 되는 예, 순실권이 적어요. 이 기법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예, 충분히 예, 낙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그 자리 자체가 충분히 빠져 있는 구간에서 이제 반등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 그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튕겨져 올라간다고 했죠. 예, 양봉자리. 이외에도 예, 요런 구간들 예, 여기죠. 이런 건 좀 주체가 조금 모호해요. 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볼벤 3번에서 봤듯이 이렇게 볼벤 하단선을 같이 봐주시는 걸로 예, 그렇죠. 이게 종가 베팅 기준이 돼야 맞는 거죠. 예, 요런 경우는 워낙에 좀 급격하게 올라간 경우라 조금 운봉 2번 빠졌다 해서 예,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운봉에서 뭐 이 안에 들어와서 왔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보는 기준은 볼벤 3번에서의 용영법하고 같아요. 저 영역 안에 들어왔는지를 일단 육안상으로 노란색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예, 그걸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를 지금 보면은 예, 이게 합성 엠벨 예, 이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크로스되는 교차되는 범위는 아예 이 노란색 영역이 안 나와요. 그만큼이. 예, 여기는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노란색 이 영역이 우리가 보는 그 엔벨로프 영역, 예, 합성 엔벨로프 영역이 캔들이 다 밑으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예, 어느 영역이 있는지 알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합성 엠벨인 거죠. 여러 가지 지표를 조합한.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지지선 두 개의 수치는 지금 예, 제가 지금 한 강의 한 초반부 한 30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공개방에 이 내용 자체도 그냥 예, 아직 수치는 말씀 안 드렸어요. 예, 이거 아직 차트 세팅하는 거하고 예, 여기 이거 차트 세팅 여기 하는 거하고 검색기에 들어가는 이 수치 내용들은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큰스님. 예, 지금부터 그냥 보셔도 예,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초반부 한 30분까지는 이 수치를 아까 잠깐 띄웠던 것 같은데 예, 그건 삭제하고 자르고 예,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일단 예, 그래서 정의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란 선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 이게 많이 내려온 종목이고 충분히 매수 구간으로 잡아도 예,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예, 다 있는 자리요. 예, 여기 아래 꼬리 달리는 거 말고 캔들이 좀 길게 예, 떨어지는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캔들이 길게 음봉이 떨어져서 일어나서 영역 안에 들어와 주고 이후에 예, 해당 당일에 양봉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우리는 매수 들어가고 예,
볼벤 하단에, 예, 우리가 볼벤 3번에서 봤던 기법하고 똑같죠. 양봉이 하단으로 밑으로 빠지고, 음봉이 밑으로 빠지고, 이후에 이길라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3번 기법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거의 위치가 더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엔벨로프 이 수치 때문에, 예, 우리가 요 정도 선에서라면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구나를, 예, 양봉에서 이길라 양봉을 보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차트 어느 거 다 대봐도요. 예, 이 엔벨로프 딱 요 지지선, 예, 이 합성 엔벨에 대한 요 영역 다음날 양봉만 진입을 하면 수익폭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 의 종목들이, 예, 음봉 이후에 양봉에, 예, 시가로 접근이 될 수 있다면 수익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셀러도 그랬죠. 예, 시가로 공략을 해서 당일날 고가까지 나오는 종목이,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서 도찌가 보통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예, 저렇게 약간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보통의 그냥 음봉이 이렇게 길게 아랫꼬리나 윗꼬리 없을 때 저는 보통 보거든요. 예, 아랫꼬리나 윗꼬리가 길지 않은, 짤막한 건 그냥 그렇게 쓰고, 보통 이렇게 캔들이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의, 예, 캔들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후에, 예, 양봉이 만약에, 예, 큰 추이가 변화가 없다. 약간 지켜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찌나 뭐 이런 걸 뭐, 예. 그렇죠. 양봉 뜨는 거 반드시 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날 종가로 들어가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예. 물론 이제 거기서 조금 뭐 저기 하다면 뭐 당일 움직임을 보고 상하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빨리 캐치한 다음에 이전일 대비해가지고 한 이 정도 선이면 접근이 가능하겠다. 예, 거래량은 예,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급하게 떨어질 때는 좀 거래량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보면 급하게 떨어질 때. 근데 우리가 다시 매수에 가담하는 그 해당 당일에는, 예, 거래량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사지는 거예요. 남들은 정말, 예, 쳐다보지도 않을 때 정말 싼값 어떻게 이제 지나 보면은, 예, 이런 구간에서 뭐 사서 진입하면, 예, 이거 지금 짧아 보이지만 15% 정도 나와요. 예, 뭐 이것도 한 보름까지는 됐고, 한 7일 정도만, 일주일에 이제 한, 예, 영업일 기준으로 한 7, 8일 정도만 보유한다고 봐도, 예를 들면요. 예, 반드시 이게 올라가는, 예, 이게 왜 그런 원리를, 왜 습성을 갖고 있냐면, 예, 합성 엠벨 자체가, 이 합성 엔벨로프 지표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보는 저 노란색 영역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영역 위에 걸쳐진 이 볼벤 하단선의 지지 반등 자리 때문에, 예, 반드시 이렇게 음봉이 맞고 우리가 양봉에 공략을 할 때에는, 예, 자동 반사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엔벨로프의, 예, 엔벨로프가 아니고, 예, 이, 예,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까지, 예, 정도는 대략적으로 올라가신다고 보면 돼요. 재수가 좋으면 이제 중심선 뚫고,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하단선에서, 예, 241선까지 또 같이 고려를 해주셔서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는 자리. 예. 그러니까 볼벤 3번 기법과도, 예, 조금 아예 관계가 없진 않다고 보셔도 되죠. 예. 3번, 3번 기법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예, 보시면, 고령제약,
우리가 보는 3분 자리는 분명히 241선을 대기 위에 올라가는 자리 중에 저점을 노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노릴 매수 구간은 볼벤 상단에 하단에 대이면서 조금 지나치게 좀 튀어나와 있는 자리 이후에 양봉자리 공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낙폭 과대 조금만 지나간다면 이 하단에 사실은 합성연별이 대인다고만 돼 있다면 거의 매수 포인트가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후로 그걸 공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볼벤 하단의 특성상 중심선까지 맞고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적어도 중심선까지 또는 상단선까지 올려서 241선으로 상하폭을 그리면서 박스권 구간 내에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제 어느 순간에 241선을 뚫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볼벤 3번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기준은 합성 엠벨에 대한 기준은 그런 것처럼 하단에 볼벤 하단에 내려왔고 그게 이길라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분명히 이 음봉 자체가 우리가 보는 저 노란색 영역 안에 예, 들어올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이쪽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영역 안에 지금 들어왔어요. 요 자리는 좀 위험해 보이는 자리예요. 맞고 떨어지겠죠. 이건 물리는 자리고 실질은 조금 더 내려와서 이런 자리에 공략을 하거나 해도 조금 물리겠네요. 이거는. 정확한 자리는 지금 제가 볼 땐 이 자리가 수익폭이 나와주는 구간 이후에 이 볼벤 상단선까지 다이러 가죠. 다이러 가고 얘 입장에서는 지금 241선 기준을 예, 뚫으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뚫고 예, 위에 상단까지 3,100원에서 4,500원까지 그냥 단방에 그냥 직행 열차 타버리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진하게 조금 더 뭔가 빠지게 되는 종목일 때 예, 수익 구간이 적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뭐 물론 이길날 양봉, 음봉 빠져가지고 약간 쫄릴 수는 있었어요. 요 구간이면 만약에 이 구간에 매수했다면 이렇게 캔들 하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해당 당일에는 조금 불안해 할 수 있으나 이건 역사적인 사례로 그 아래로 빠져서 더 긴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면 좀 위험한 거야. 아까 말씀드린 여기죠. 예. 그러면 밑으로 지금 밑으로 빠져야 제가 볼 때는 한 5%도 안 빠지거든요. 여기서 매수가 시가에서나 종가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예. 여기 캔들 하나 더 올라가다 말고 주춤거리다가 물론 여기서 수익권 팔고 나오면은 예. 뭐한 2, 3%, 3, 4% 나오겠죠. 캔들 좀 줄여놔서 그런데 아마 그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더 들고 가보자 해서 가는 가운데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음봉 나오더니만 몇 차례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역시나 예, 상단선에 대연에 있던 놈이기 때문에 중심선 또는 상단선까지 좀 이건 무조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96%, 95.9% 골뱅 상하단선에 의한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갖다 대봐도 이런 거는 뭐 의미 없고요. 아예 한 번도 안 나오는 종목이 있고요. 저렇게 대다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종목 찾아보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예. 이런 거 이제
봐서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되었다 싶은 거 보고 이길라 이 양봉이 떴을 때 예,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죠. 이게 검색기가 없으면 이걸 예, 잡아낼 수가 없어요. 예. 음봉이 분명히 떨어지는 거를 이제 검색기에서 확인해주고 얘가 알려주니까 보니까 음봉이 딱 떠 있단 말이에요. 예, 그죠. 노가다가 돼요. 그럼 이길라 양봉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윗골이 한참 나와서 뭐 수익이 나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심선까지는 예, 들고 가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오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후에 양봉에 공략했을 때 중심선까지는 다시 재차 무조건 올라간다는 이 습성이 그러니까 엔벨로프에 대한 이 합성 지표 안에 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유효 매수 지점이다라고 예, 맥점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걸 예, 골벤 하단선에 의한 예, 매수 포인트를 잡고 접근을 했을 때는 큰 손실 없이 예, 수익 구간까지 안전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기법인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1번. 예. 그래서 예, 이게 그러니까 장중에 이렇게 그렇죠. 예, 이게 이 잘 보신 거예요. 예. 반드시 볼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찰을 하다 보면 예, 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그 더블 볼린저도 반대로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더블 볼린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예, 하단선으로 엔벨로프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죠? 그거를 엔벨로프만을 보기에는 예, 너무 종목이 안 잡히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사마 네트워크를 들어가려고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얘는 아직 그 예, 봉우리 자체가 골벤이 예, 수렴이 되지 않았어요. 예,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예, 골벤 하단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를 주지 않았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골벤 하단선에 되어 있는 걸 반드시 예,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아마 매수를 했었을 거예요. 상환했 이거를 예, 예, 제임스님한테 물어보고 이게 어떤 예, 왜냐면 지금 그냥 단순히만 봐도 예, 단순히만 봐도 얘는 뭐 이렇게 예, 올라간 이후에 예, 충분히 예, 눌림이 나오는 구간으로 보고 예, 예, 장대양 부분 나오던 중심 부분 선까지만 예, 보더라도 예, 이후에 이거 반등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봤었던 건데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예, 있었다고 하면 한 요 정도에서 아마 공략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양봉 나오는 위치에서. 근데 그걸 접근 안 한 이유는 이 볼벤의 예, 하단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걸 보고 들어가야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접근을 안 했던 거죠.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볼벤이라는 거 병행을 같이 해서 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하다 보면 이 종목이 분명히 나와요. 예. 분명히 나오고 잘 안 나오는데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엔벨로프 이 지표 자체가 예,
코스닥뿐만 아니라 이 코스피에서도 굉장히 잘 먹히는 예, 종목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등락률이 적은 반면에 기간으로 보자면 예, 안정적인 예, 그 상하 변동 구간이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기복이 없이 한번 상향으로 추세 전환을 맞았으면 상향으로 쭉 가고 하방으로 추세를 맞았으면 하방으로 또 쭉 가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 조금씩 뭐 비교적 당일 수익 구간이 좀 짧더라도 그게 이제 뭐 여러 일이 모여가지고 그 수익폭을 만들어주는 어느새 벌써 15% 20%가 돼 있고 하는 코스피 종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먹히는 기법이에요. 예. 그건 염두해 두시고 예, 코스피 종목 나중에 대입해 보시면 왜냐면 안정적이다라는 예, 코스피 200 종목 같은 경우 한번 보면 거의 나오지 않는데 간혹 이제 코스피 200에서도 정말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거 매수 포인트 잡고 거기엔 좀 비중을 실어도 충분히 예, 밑으로 몇 프로 좀 빠지더라도 예를 이제 뭐 만의 경우 예, 이제 한번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요? 이런 거 예, 이런 구간 내에서 예, 반등 자리 이후 예, 상단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도 음봉 나오고 양봉 이후에 약간 수익폭이 나와요. 높진 않은데 예. 왜냐면 골뱅이 지금 좀 수렴이 되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심선이 짧잖아요. 거기서 반등 치고 올라가는 자리 자체에서 예, 반등이 짧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이 노란 지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 골뱅 하단선에 대한 예, 급락이 이루어질 때는 약간 좀 위험해 보이죠. 이런 음봉 이후에 양봉이니까 요 자리 지금 공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너무 까딱하면 이제 여기서 수익권 나와요. 나오기는 여기까지 나와요. 조금 크게 좀 확대를 할게 안 보이시니까. 예. 요 양봉 보고, 예. 요거 지금 안 닿아 있으니까 여기 공략 안 했을 거고요. 그 다음날. 근데 여기는 음봉하고 양봉 떴으니까, 예. 올라가는 거 추이해서 뭐, 다 이 길까지는 수익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간을 조심하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조금 이 영역이 보이지 않는 더 우리가 보는 이 급락 구간 이런 구간들 할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리고 볼벤 하단선 기준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온 종목일 때 좀 잡을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조금 이런 구간에 물론 진입 구간 없었어요. 그 안에는 진입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하는데 여기죠. 여기인데 이후에 수익 구간 나와요.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들어가기가 애매한 게 하단선에 지금 걸쳐서 음봉 내려가고 있는 예, 구간에서 요만큼 떨어진 뭐 음봉이어서 여기서 양봉 예, 잡진 않을 것 같거든요. 떨어지는 추세여갖고 조금 더 보자 내지는 설상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수익 구간은 나오긴 나오는데 자동 반사예요. 자동 반사 예, 떨어지고 양봉 나오고 수익권 나오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양봉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예, 음봉 떨어지고 양봉에 매수하면 예, 수익금 나와주는 거고요. 작아 보이지만 11%예요 지금. 저게. 예, 민폐기 같은 경우도 딱 좋은 케이스였죠. 이게 여기 음봉 떨어진 거 양봉 공략한 이후로 또 상단까지 접근. 예,
여기서 240에선 지나가고 위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차트 아마 다 복귀해보세요, 한번. 다 자료 한번 뒤로 돌려보시면, 대인 자리 이후에 양봉 접근이면, 예. 충분히, 이런 거 약간 좀, 예, 잡을 수 있거든요. 요런 거, 그죠? 하단선 이후로 충분히 음봉이 내려왔어요. 골벤 하단선 아래로. 그래서 양봉이 떠가지고 연합 공략을 하면, 예, 큰 변동폭 없이 장 마감되고, 이후에, 예, 한 5%?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밑으로 빠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후에 상한가 두 번, 세 번, 예, 거의 세 번에 대한 예, 상한가로 상단선까지 올라가고 돌파를 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급락이 더 심해가지고 이건 진리예요. 급락이 이렇게 더 심한 경우에 각이 더 급하게 하락이 되는 예, 종목은 반드시 급하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등도. 아까 포티스도 아까 예, 저 노란색 영역이 나오지 않는 이 구간에서도 예, 빠지는 만큼 예, 거의 상단까지 예, 윗꼬리까지 예, 올라가는데 예, 지금 이게 예, 밑에서부터 대략 따져봐도 예, 70%예요. 70%. 짧아 보이지만 윗꼬리까지 예, 윗꼬리 쫙 빼고 잘라도 아마 예, 한 4, 50%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예, 45%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게 지금 예, 작아 보이지만 차트상으로 이게 폭이 커요. 예, 하단 폭이 급하게 좀 내려온 거는 오히려 더 수익 구간이 우리한테는 더 준다. 아까 누가 네, 간반님 말씀해 주셨죠. 예, 약간은 상단까지 가지 않느냐, 상단에서 내려온 거는. 그런 의미와도 좀, 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하단 내려와서 합성 MBL 부분에 영역에 닿았을 때 우리가 이길날 양봉에서 공략을 하면 그 종목은 상단까지 갈 확률이 있다. 왜냐? 볼벤의 특성이에요. 예, 볼벤의 특성상, 예, 상단 맞고 떨어지면 하단에서 상단 다시 올라가고, 하단 맞고 올라가고, 상단 올라가고, 다시 하단 맞고 올라가고. 예, 이런 박스권 형태를 이렇게, 예, 상승 파동 안에서 그려가거든요. 예, 볼벤이라는 게. 그래서, 예, 박스권 매매할 때는 반드시 볼벤 지표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 예, 필수적인 지표가 되는 거예요. 예, 선물에서나, 회선에서나. 추세 보고 다 볼린저 보고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거는 예, 예측하기 힘들고 추세가 어느 방향에 있는 것만 확인하고 예, 이 종목이 상단선, 하단선에 대인다는 특성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회선이나 예, 이런 곳에서도 이 중심선에서 맞고 떨어지면 중심선 올라가고요. 상단선 맞으면 상단선까지 또 올라가는 이런 습성들을 이용해가지고 예, 응용하는 건 똑같아요. 차트를 보는 패턴 자체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공개방에 보시는 회원님들이 좀 같이 보기 위해서 좀 준비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